안녕하세요. 중세돌입니다. 오늘은 9월 7일 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0.5% 하락 마감하였고 코스닥 지수는 0.14% 상승 마감하였어요. 뭐 시장이 좋았다, 뭐 나빴다, 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요. 뭐 어찌 됐든 그래도 이 고점을 다시 한번 높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랬든 저랬든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 강아지 물리치료가 좀 있다 보니까 좀 제가 늦게 영상을 찍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영상이 좀 빨리 올라갈 수 있게끔 좀 빠르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을 보면 확실히 상승보다 하락이 더 많았다라는 거고, 즉 조정이 좀 낮다라는 거죠. 뭐 아시아 증시를 보더라도 오전에 다 하락을 하다가 상해 지수가 오후장에 끌어올라오면서 코스닥도 같이 끌어올라온 흐름이었어요. 뭐 코스피도 약간 밑꼬리를 달았죠. 코스피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3천, 여기 제가 선그어놨던 요 자리를 일단 유지하는 흐름이었고, 또 그 자리가 어디예요?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요 추세선을 현재는 유지하고 있는 자리예요. 그럼 내일 한 번 더 이 추세선을 확인할 거냐? 내일도 이 추세선을 확인한다면 뭐다? 다시 오늘의 저점을 또 한 번 테스트하는 확률이 나타난다.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간다면 1160포인트 정도까지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죠? 말씀드린 흐름이에요. 이랬든 저랬든 3220포인트를 넘기는 흐름을 코스피는 보여줘야 된다는 거고, 그게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죠. 이 옵션 만기일을 기준으로 옵션 만기일까지 흐름이 좋다가 옵션 만기일 이후에 주저앉을 거냐, 그게 아니라면 옵션 만기일 전까지 좀 흔들리는 시장을 만들어 주다가 옵션 만기일 이후로 한번 쏟아낼 거냐, 그런 기준으로 보면 되겠죠. 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뭐다? 코스닥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말씀드렸듯이 1040, 1050, 1060을 기준으로 박스권이다 라고만 보시면 되는 거고, 거기서 위아래 흔드는 거는 5포인트 단위로 보라고 하셨죠.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1050포인트에서 일단 지지를 받는 그림이에요. 그죠? 1050포인트에 대해서 지지를 받는 그림이고, 받는 그림이고, 그러면서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어제보다 고점이 낮아졌다는 건 별로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그제보다 고점은 살짝 올려놨어요. 그죠? 1054.53, 오늘의 고점은 1054.76. 어찌됐든 여기보다 조금 더 높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지만 위로 올라갈 자리도 분명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제보다 오늘 고점이 더 낮았다면 뭐다? 내일은 무조건 조정을 받아야 되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오늘 거래량이 좀 더 들어오면서 땡겨놨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1055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고, 1055포인트를 넘기면 1058포인트에서 1060포인트를 또 한 번 확인하는 흐름이 나타날 거다. 이 자리를 확인하고 뭐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한번 누르든 뭐 누르고 가든, 그거는 코스닥이 먼저 우선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코스피도 확인해보자 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최근에 흐름이 코스닥이 좀 더 좋거든요. 거래가 늘어나면서 지수가 끌어올라오는 뭐 V자 반등 이루어졌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에서 지켜봐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1050포인트가 깨지면 그 다음은 1045포인트겠지만 1040포인트로 1040에서 1042포인트까지 한 번 더 누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상의 조정은 글쎄요, 저는 솔직히 조금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자리 조정은, 그 이후의 조정은 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 이상을 빠진다 하더라도 1040포인트에서는 어찌됐든 지지를 받고 올라와야 되는 시장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하루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갔고요. 자, 오늘 종목으로 들어와서요. 오늘도 HLB가 형제들이 또 한 번 고점을 갱신을 했어요. 뭐 시장에서 그 나노젠이 모더나와 동일 항체 형성에 뭐 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좀 강세를 좀 보여줬다. 오후장에 생명과학이 좀 더 강하게 튀었고요. 좀 가벼우니까 튀었고, 그 뒤에 HLB가 좀 따라가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이 백신으로 좀 말이 많죠. 그러니까 새로운 백신에 대해서 뭔가를 이 기대감을 연출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 HLB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 왜 화이자하고 모더나는 좀 덜하긴 하지만 화이자가 백신 부작용이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지금 연출해주고 있는 시장이다. 그리고 현재 이 자리 자체가 뭐다? 어느 정도 단기 저항대를 넘긴 그림이에요. 웬만하면 이 자리에서 맞고 떨어졌어야 되는데 이 자리를 뚫고 올렸단 말이에요. 고점을 갱신하고 현재 이 자리에서 맞고 밀릴 거냐 아니면 더 갈 거냐의 기준이에요. 즉 그런 기준의 흐름은 뭘로 만들어진다? 시장의 영향이라는 거죠. 무슨 소리냐? 시장이 상승하는 시장이 연출이 돼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상승하는 시장이 아니더라도 뭐다? 개별적인, 이게 즉 뭐냐? 지수는 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수는 올라가고 종목들은 빠지더라도, 즉 이 지수를 끌어당길 수 있는 시총이 어느 정도 되는 종목에 대한 이슈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최근의 흐름 자체가 그런 흐름이었죠. 시장은 분명히 기존 하락했던 거를 거진 다 메꿨는데 계좌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예전에 여기서 내가 말 그대로 1000만원이 마이너스였다. 빠지고 나서 마이너스 2000이면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오면 마이너스 1000만원이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1500만원인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즉 선별적으로 올라간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종목이 기대감을 받았다라는 거죠. 시장의 재료는 말 그대로 돈은 한정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 화이자와 모더나, 뭐 얀센 부작용 못 믿겠다. 그런데 HLB가 모더나만큼의 효과, 이 백신이 다른 것보다 훨씬 좋다. 그것도 국산에 있는 HLB가 지분이 있더라, 글로벌. 그러니까 얘가 부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 흐름이고, 현재 이 저항을 어느 정도 일단 한 차례 뚫어놓은 자리예요. 저번 주에 한번 맞고 밀려야 되는데 시장에 특별하게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 종목이 여전히 기대감을 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즉 시장의 재료가 강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 우선순위에서 강하게 받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그 저항을 맞고 밀려야 되는데 일단은 한 차례 뚫었다라는 거고요. 그죠? 그럼 이제 이 자리 67,000원 부근을 유지를 얼마나 해줄 거냐의 관점인 거예요. 얘는 67,000원을 유지를 할 거냐 못 할 거냐. 기존에 단기 저항대인 요 자리 말씀드렸었잖아요. 요때 요 자리에서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가 중요한 관점이다. 근데 그 자리를 넘겼단 말이에요. 여기서 한 차례 흔들리다가 시장에 관심 받을 게 없으니까 얘가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얘가 올라왔어요. 그럼 기존 자리를 싹 지워버리면요, 위에 자리는 남겨놓고 어쨌든 여기가 한 차례 저항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오늘 그 저항을 한 번 더 찍은 거고, 그죠? 기존의 고점을 만들었던 데를 넘겼다가 일단은 밀려났어요. 즉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아직 결정을 안 했다라는 거죠. 왜? 시장에 어떤 재료가 또 나타나냐에 따라서 얘가 우선순위가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다? 얘가 우선순위가 높은 거예요. 우선순위는 높은 거예요. 그러면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몸통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런 식으로 몸통을 만들어 놨고, 그죠? 요런 식으로 몸통 만들어 놓고 밑에서 올라올 때도 요런 식으로 몸통을 대략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바닥을 닿는. 그럼 거기에 대한 중간값을 싹 그어보면 요런 식의 몸통이 나오거든요. 그럼 즉 아직은 강하다라는 거겠죠. 이 추세를 밑으로 중심값을 깨고 내려가지 않았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 자리
중간값을 유지하는 흐름만 나타난다면 뭐다? 이 위로 올라가는 추세선을 닿기 전까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밑으로 내려간다면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선을 닿고 반등을 할 거냐, 아니면 반등하지 못하고 이 자리를 빠져 나올 거냐에 따라서 이제 추세가 상승보다는 횡보 혹은 하락이 남는다라는 거죠. 근데 아직은 이 중간값 위에서 버티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위로 쏟아낼 자리는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7만원 이상을 바라볼 수도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또 저점을 지금 슬금슬금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요 자리를 유지하는지를 체크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렇다면 현재 자리에서는 65,500원, 65,000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면 한 번 더 상승을 할 거고, 그때 7만원을 넘어서고 상승한 뒤에 눌릴 때는 어디? 최근에 윗꼬리를 달았던 여기 68,000원 부분에선 지지를 해야 그 다음 또 추세를 연결해 가면서 뭐다? 최근 기존에 고점을 만들었던 이 9만원대를 9만원대를 한 번 정도는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관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즉 현재의 자리가 하나의 저항대이기 때문에 똑같은 관점이거든요. 기존에 여기가 한 차례 저항대의 부분이었기 때문에 바닥에서 요만큼 올라왔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눌렸지만 다시 한번 끌어당기면서 이 안에서 버텼기 때문에 올라왔던 만큼 한 번 더 올라간 거예요 지금. 그러면 또 여기가 한 차례 저항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자리를 강하게 뚫어내면서 지지를 한다면 뭐다? 또 한 차례 올라왔던 만큼 한 번 더 올라가는 기준이 나타난다라는 거. 그게 한 9만원대. 그죠?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을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단기 이 부분이, 이 저항을 이제 뚫을 거냐 맞고 밀릴 거냐의 기준이기 때문에 내일 혹은 모레의 흐름을 잘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코아스템이라는 종목이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어요. 뭐 올라오는 내용을 보면 누게릭병 임상 3상 환자 60% 이상 등록 완료했다. 그젠가는 진원생명과학이 계속 조정을 받다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기존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지만, 조정을 받다가 이 임상 등록한다라는 얘기로 한 차례 상승을 했었죠. 단기 저항대까지 한번 찍고 지금 눌리는 부분처럼 이 코아스템도 60% 이상 등록을 했고, 전체 인원 중에 이제 한 40% 정도 좀 더 투여를 하고 차후에 이제 임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나타난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면요. 기존의 흐름상에서 주가가 쌍바닥을 찍고 그리고 고점을 한번 넘겼다가 어떻게 보면 추세를 만들어가는 기준에서 이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주가가 눌렸거든요. 그죠? 주가가 눌렸어요. 눌리고 나서 조정을 받다가 월봉의 기준으로 볼게요.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 반등하는 자리에서 기존에 이 박스를 쳤던 고점과, 그죠? 그리고 위에 있는 매물을 만들었던 요 자리, 그리고 밑으로 열려 있었던 요 박스권, 대략적으로 잡을게요. 이 박스권과 여기에 대한 중간값에서 지지를 받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박스권 상단을 넘어서서 위에 있는 매물을 지금 확인하는 중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자리 23,500원 위로 올라와서 지지하는 그림만 나타난다면 그 다음 남아있는 26,000원에서 28,000원대를 또 한번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서 뭔가 시장에 이슈가 발생이 된다면 32,000원대까지도 한번 열어둘 수 있는 종목의 자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이 자리에서 완벽하게 날아간다 라고는 아직은 볼 수 없고요. 왜냐면 이 장기적인 이평선이 현재 뭐다? 정배열로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정배열을 들어선 자리가 아니고 기존의 고점을 만들었던 이 거래량을 뚫고 올리는 거래량이 현재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젠 뭐다? 조정을 한번 받을 수 있는 자리의 그림이다.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의 그림인 거고요. 그런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이 자리가 2만원까지 열려있는 부분인 거고, 그럼 밑으로 10%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간값을 또 그어보면 22,500원 정도의 이 여건이 나와요. 그죠? 22,300원? 그 정도 되겠네요. 22,300원에 대한 여건이 나오기 때문에 이 22,300원을 밀리더라도 유지를 해줄 거냐? 그럼 아니면 여기서 한 단계 중간값을 그어도 21,000원까지 열려있는 자리인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21,000원, 단기적인 관점에서 22,300원까지 열어두고 고점 25,000원을 넘어서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자리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자리를 넘어선다면 다시 한번 27,000원대에서 29,000원대를 한 번 더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자리의 기준이다. 이해되시죠? 뭐 장기적인 관점이냐 단기적인 관점이냐는 거고요. 크게 봤을 때는 요런 큰 박스 안에 여기에 대한 중간값을 최근에 확인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기서 한번 때렸고 여기서 한번 때렸고, 그죠? 이 자리를 넘겨야만이 그 다음 27,000원대에서 29,000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 어찌됐든 지금의 자리에서는 한 번 더 조정을 받더라도 2만원 위에서만 유지가 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좀 지켜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보는 기준인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이 한국파마라는 종목이죠. 이 경구용 치료재고 예전에 뭐 한국 BNC랑 좀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죠? 요 자리가 매집의 흐름인 거고, 이 매집을 지키면 요 자리 한번 확인하러 가고, 그 다음이 여기 85,000원대 확인한다고 했는데 어제 이 자리로 확인했죠. 확인을 했는데 거래가 좀 강하게 들어서지 않다 보니까 맞고 밀리면서 뭐 어떻게 보면 그냥 갭을 띄워가지고 누르는 흐름을 만들어 놓고 쳐 올리면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여기에 대한 고점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흐름이 좀 오늘 나타날 줄 알았는데 그냥 시간에서 눌러버리고 오늘 시가 자체를 눌러버리죠. 쉽게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주포가 쉽게 가지 않겠다라는 기준인 거고요. 자, 이랬든 저랬든 일단은 고점을, 단기 고점을 한번 확인한 자리인 거고, 밑에서 올라오는 기준으로 좀 이 종목을 바라본다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HLB의 기준으로 본다면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와 위에서 올라오는 추세를 비교해 봤을 때 요런 기준가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몸통을 만들어냈던 요런 기준으로 그냥 대략적으로 하나 열어놓고 본다면요, 지금의 자리에서 올라가는 중간값을 그어보면 요런 그림이 대충 나와요. 요런 그림이 지금 무슨 소리냐? 올라가던 요 추세를, 요 대략적인 추세를, 이 중간값을 오늘 어설프게 이탈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죠? 그러면 내일 빠르게 요 고점이죠. 요 고점이면 82,000원 되려나요? 82,500원 정도, 82,000원 요 자리를 빠르게 회복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복을 못하면 밑으로 어디까지? 78,500원 부근까지 한 번 더 열려있는 자리가 나타난다. 그럼 요 자리에서 이 자리를 빠르게 웃두르면 요 자리까지 밀린 다음에 여기서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면 다시 한번 요 자리를 도전한다라는 거고, 못 올라오면 뭐다? 주가는 한번 눌리면서 이제는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 안에서 움직이는. 그죠? 그럼 내일 82,500원, 모레는 그러면 만약에 내일
여기서 애매하게 버텼다. 그럼 모레는 얼마가 돼요? 83,000원이 돼야 되겠죠. 모레는. 왜? 이 추세는 꾸준하게 올라갈 테니까. 그죠? 이 자리를 넘어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올려다 놨고 종가가 몸통이 이 위로 올려다 놔야만이 다음 날 한 번 더 위로 쏜다라는 거죠. 그럼 신고가를 갈 거냐 맞고 떨어질 거냐, 그런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이에요. 그죠? 뭐 바닥 대비해서 시세를 많이 분출을 해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한 7, 80% 분출을 해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80에서 100% 정도면 단기적인 이 슈팅이 한번 나오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는 뭐다? 조심을 할 수 있는 자리예요. 여기서 맞고 떨어질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갔다가 맞고 떨어질 거냐? 아니면 뚫고 올라가서 지지를 받고 한 번 더 갈 거냐?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 현재 자리다. 웬만하면 78,000원대를 유지하는 그림이 좀 나타나줘야 그 다음 또 한 번의 신고가를 혹은 94,000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시장이 좀 애매하거나 좋지 않으면 이 원전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죠. 뭐 서전기전 그리고 뭐 한전산업 등이 좀 움직였는데 이 서전기전이 뭐 최근에 좀 대장으로 좀 움직였던 것 같고요. 큰 흐름을 보면 단기적인 고점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타난 자리예요. 그죠? 바닥 대비해서 여기서 거래가 빵 하고 들어오면서 주가를 올려놓고 박스권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다가 이 박스권을 강하게 뚫고 올려놓은 자리거든요. 지금 올려놓은 자리예요. 그러면서 오늘 신고가를 한번 갔다가 강하게 조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나쁘지 아직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 장중에 조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장중에 15%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이 15%를 다 반납했다가 다시 또 5%를 올려놓은 자리거든요. 올려놓으면서 뭐다? 최근에 고점 자리를 몸통으로 감싸고 끝났어요. 그죠? 그럼 내일 한 번 더 눌릴 수는 있겠죠. 어디? 14,600원 부근까지, 14,500원이나 600원 정도까지 눌리더라도 이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 나타나면 뭐다? 주가는 한 번 더 여기에 대한 윗꼬리를 한번 잡아먹으러 갈 거다. 16,500원대. 그럼 16,500원대를 올라왔을 때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행방이 달라진다. 만약에 못 넘긴다면 뭐다? 당분간은 굳이 이 종목에 목숨 걸 필요는 없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 잘해야 횡보할 거고 잘못하면 뭐다? 다시 이 박스 안으로 기어 들어갈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렇지 않고 지금의 이 말씀드렸던 자리를 유지하고 위로 한번 고점을 또 갱신하면서 몸통을 올려주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뭐다? 주가는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파고 나서 밀린다면 고점과 이 저점 대비의 중간값까지 한 번 더 밀릴 거다. 11,500원에서 12,000원까지 밀리는 그림이 나타날 거예요.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는다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고 있는 관점에서는 그 기준을 꼭 지키는지를 봐야 돼요. 이격도가 좀 많이 벌어진 자리예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추세를 한 번 더 만들어 놓고 조정을 주든 아니면 요 자리에서 조정을 주든 둘 중에 하나가 남아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되고요. 이제 후발주자로 움직이는 이제 한전산업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이 서전기전이 올라오면서 같이 올라왔고, 기존에 제가 뭐 영상을 항상 찍으면서 주가가 한번 올라오고 나서 저점을 한번 형성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올 때는 고점과 저점에 50%를 넘겼죠. 그죠? 그럼 얘는 기술적 반등이라기보다는 추세 반전이 된 거예요. 추세 반전이 된 거고, 실제적으로 제가 이수앱지스든 셀루메드든 뭐 다른 또 여타 이연제약이든 말씀을 드리듯이 뭐다? 주가가 하락하고 나서 구름대를 뚫고 올라왔어요. 그죠? 올라오고 나서
구름대 안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더라도 뭐 해야 된다? 빠르게 회복해 놓으면 상관이 없다라고 그러죠. 구름대 안으로 들어간다면 당분간 이 안에 갇힌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의 자리는 구름대를 지지받고 버티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종목은 여기서 박스권이 아닌 잘하면 뚫고 올라간다라는 거고, 잘 못하더라도 이 위에서 뭐 할 거다? 횡보하겠다라는 기준인 거예요. 지금은 횡보하겠다는 기준이다. 그러면 세 가지의 기준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 위에 있는 박스와 아이고 죄송합니다. 위에 있는 박스와 밑에 있는 박스, 요 두 개 기준에서 강하게 간다면 위에 있는 박스에서, 약하게 간다면 밑에 있는 박스에서, 시장에 관심이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아직 이 종목은 이슈가 있다면 뭐다? 중간 박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요런 기준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즉 지금의 자리에선 뭐 16,500원 위로 올라타는지 체크. 16,500원을 올라탄다면 다시 눌릴 때 16,500원 지지하는지, 16,500원을 넘겼다가 혹은 16,500원이 깨지더라도 어디 15,000원대, 14,500원을 유지하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기준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 종목이 위에서 버틴다. 그러면 강하다라는 거고, 빠른 시일 안에 고점을 한번 돌파하겠다라는 관점인 거고, 그게 아니라 요 파란색 박스 중간값에서 버틴다. 그러면 어찌됐든 고점을 한번 찍을 거라는 부분인데 신고가를 다시 갈 거라는 건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 아예 이 밑으로 기어 들어간다라는 건 얘는 잘해야 고점을 확인하고 쌍봉을 만들고 다시 한번 조정을 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차트의 그림으로 봤을 때. 그죠?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을 바라보셔라. 그러면 뭐 서정기전하고 좀 동시에 놓고 비교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흐름이 다르긴 한데, 시장이 영향을 받을 때는 얘가 대장으로 갔다가 걔가 대장으로 갔다가 서로 치고받고 하면 할수록 더 좋다라는 기준에서만 좀 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KPM테크가 오늘 또 한번 조정을 줬죠. 2,800원을 계속 회복을 못해요. 기존 영상에서 여기서 양봉 만들고 뭐라 그랬어요? 위에서 2평이 내려온다 그랬죠. 위에서 2평을 내려오는 거를 뭐다? 여기서 한번 확인했고, 그러면 여기서 바로 뚫어서 2,800원을 확인할 거냐? 근데 시가를 뭐예요? 개파락으로 시켜버리죠. 여기서 버텼죠. 한번 어제 버텼어요. 여기서 누르는 거를. 그럼 개파락으로 누르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만 나타났다면 오늘 이 자리를 받고 올라와야 되는 자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시가를 갭으로 밀어버리죠. 왜? 안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올라오면서 2평을 쳐맞고 주가를 한 번 더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전환사채 내용이 나오죠. 장 끝나고 9월 10일부터. 그러면 내일부터 이 물량을 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일 그 물량이 나옴으로써 주가를 눌러버릴 거냐? 만약에 그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를 누를 거라면 거래량이 안 터져야 된다라는 거죠. 왜? 받아줄 거래량이 없으니까 그냥 주가가 눌려버린다라는 거고, 아니면 이제는 그 물량을 내일부터 팔아야 되니까 뭐다? 주가는 한번 위로 올리면서 거래량을 터뜨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지들 물량을 팔아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최근에 이 자리 2,540원을 또 한번 이탈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냥 기준으로만 보면 되는 거예요. 주봉상에는 밑에까지 더 열려있는 자리는 분명히 있죠. 2,380원 부근까지 기존의 저점 자리. 결국엔 이 박스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는 관점이니까. 왜? 여기서 뚫고 여기 중간값에서 버티다가 이 박스권 상단을 못 뚫었어요. 왜? 거래량이 안 터지니까. 뭔가 있는데 그거를 활용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 활용을 안 하니까 애꿎은 애꿎은 누구? 이 새끼 죄송합니다. 이 투신이죠. 투신 물량을 보면요 재밌어요.
자, 투신 물량을 보면 물량이 많이 들어와 있죠. 최근에 외국인과 금융투자는 급내게 팔아대고, 이 물량이 들어온 자리가 언제예요? 요제예요. 8월 6일. 8월 6일이면 언제예요? 요날이에요. 요날. 여기서부터 뭐가 나왔어요? 공매도가 강하게 나왔죠. 여기까지 몇 프로? 30%를 눌렀죠. 28%. 정확하게 상한가를 한번 해먹은 자리예요. 밑으로. 즉 투신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누구? 금융투자 혹은 외놈들한테 넘기면서 외국인은 공매도 쳐서 30% 주워먹고, 투신은 그 물량 들고 있으면서 얘네들한테 이 물량을 던져주면서 이 대환 대출에 대한 나중에 갚기 전까지 뭘 받아요? 이자를 받아 처먹는다라는 거죠. 쌍으로 지들끼리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누구? 개인들만 물려서 죽수는 자리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왜? 이슈가 안 붙으니까. 뭔가 이슈로 붙어갖고 이 공매도를 죽여버려야 되는데 결국엔 뭐다? 지들끼리 짜움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들 내부적으로 서로 협의해가면서 헤쳐먹고 있는 자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박스권이고, 그럼 이 박스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최근에 이 저점 자리 2,500원대겠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한 번 더 누르고 갈 수 있다. 그게 2,380원이나 2,350원 자리까지도 한 번 더 누르고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어찌됐든 월봉이 그지같이 뭐예요? 구름대 안으로 기어 들어왔죠. 제일 싫어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번 달이 끝나기 전에 다시 올려다 놓든지, 그래서 2,800원을 계속 사수해야 된다고. 그 자리 위로 올라와야 뭐다? 다시 한번 3,000원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3,000원을 넘어서야만이 뭐다? 다시 3,400원대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번 달에 바꿔놓든, 이번 달에 또 애매하게 이렇게 끝날 거면 다음 달에 빠르게 회복해야 돼요. 거래량 터트리면서. 그렇지도 이번 달도 애매하고 다음 달도 애매하면 뭐다? 주가는 주저앉는다.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얘는 뭐 이슈가 있더라도 지금 당장 이 이슈를 터트릴 이유가 없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장에 돈도 없으니까 야, 우린 나중에 할게. 나중에 할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주가를 눌러버리겠다는 기준이에요. 나중에까지 간다면 2,000원 초반대까지 한번 눌렀다 가겠다라는 기준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일봉상의 정배열은 유지하면서 시간이 오래 상승한 뒤에 오랜 시간이, 거진 1년이라는 시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뭐다? 장기적인 이평선까지 찍고 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들고 계시는 분들은 또 허송세월을 좀 보내야 된다는 거고, 그만큼 스트레스를 또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주가의 흐름이라는 거죠. 일부러 눌렀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 안 입고 오면 우리가 한 100억, 1000억 들고 와서 주포해야 돼요. 얘네들 엿먹으라고 막 쳐올려, 막 점상으로 막 고가에다가 물량 넣어가지고 점상으로 한 3번 4번만 하면 이 공매도 친 애들 다 위에서 살 겁니다. 게임스탑처럼. 미국 게임스탑 사태 아시죠? 그럴만한 개인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면 아니라면 지금의 자리는 뭐다? 이미 물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왜 뭐 지네들이 이렇게 한다라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내일 이 물량을 털기 위해서 주가를 올릴 거냐, 아니면 한 차례 더 눌렀다가 뭔가를 만들어내면서 누를 거냐, 저가 매수세를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 그걸 누를 거냐. 이 자리를 다시 뚫고 올린다 하더라도 뭐다? 위에서 또 한 번 누르는 자리가 한 번 더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3,000원은 회복 못한다. 잘해야 뭐다? 2,800원이다. 이해되시죠? 당분간은 그런 흐름이니까 거기에 잘 맞춰서 뭐 단기적인 관점이든 대응을 좀 하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알체르라 메타버스 관련 종목이었죠. 근데 뭐 지들은 아니다 라고 얘기가 나와서 주가를 강하게 쳐 눌렀고요. 뭐 최근에 현대모비스하고 뭐 얼마 되진 않지만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제 슈팅을 한번 내는 흐름은 나타났지만 사실 거래가 너무 적게 터졌어요. 거래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뭐다? 위로 올라오면서 밑에서 치고 올라오던
잘 가던 이평이 캔들을 밑으로 내려앉으면 뭐다? 주가는 누르는 자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 자리를 맞고 밀렸고요. 그러면 이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34,500원을 유지하는 흐름이 나타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고, 이 자리 흐름을 나타내면 어찌됐든 36,000원대를 다시 한번 회복한다라는 거고요. 밑으로는 34,500원을 유지하는지, 위로는 36,000원 위에서 버티는 게 넘어서서 버티는지만 체크하시면 다시 한번 38,500원대를 한 번 더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기준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랬든 저랬든 이 종목은 올라왔던 자리를 다 반납시킨 자리거든요. 결국에는 메타버스를 올렸던 자리를 다 반납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회사만의 고유의 뭔가 매출이든 실적주 위주로 가야 된다는 거고, 그 자리가 다시 한번 36,000원 위로 올라오는 자리가 나타나야만이 36,000원 위에서 나타나서 버티는 그림이 나와야만이 41,000원대를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면서 4만원 위를 회복한다 라는 개념으로 버틴다면 뭐다? 그때 다시 한번 메타버스 관련주로 또 한번 성장할 수 있는 자리는 분명 나타날 거예요. 시장에서 우리는 아니에요 라고 말은 했지만 4만원 위로 올라온다면 다시 한번 이 메타버스의 이 종목이 타고 들어가는 부분은 분명히 나타날 거다. 그 전까지는 뭐다? 어느 정도 실적과 또 다른 이슈, 매출이 상승한다든지 어디와 계약을 했다든지 그런 이슈를 토대로 주가를 한번 올릴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찌됐든 메타버스로 반짝 이슈, 그러니까 서울 구경을 한번 갔다 온 거고요. 다시 지방으로 내려와서 원대한 꿈을 꾸고 있는 자리예요. 나는 좀 더 공부해서 어떻게 서울로 상경할 거야, 서울에 공부하러 갈 거야 라는 기준인 거예요 지금은. 그죠? 그럼 이 중간값이 36,000원 위로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얘가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한번 서울로 상경할 수 있겠구나 라는 기준을 만들어줄 수 있는 차트니까 그런 관점에서 단기적인 부분과 장기적인 부분을 꼭 확인하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CIS라는 종목이고요. 어떻게 보면 탄소 중립과 친환경 관련된 종목이에요. 기존에 고점을 한번 만들어 놓고 그리고 주가를 눌렀다가 여기서 강하게 상승을 했죠. 그죠?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뭐가 어찌됐든 다 반납을 시켰어요. 그죠? 원점을 만들었고, 그러면서 위에 뭘 만들었다? 기존의 박스권을 한번 1차적으로 만들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 위로 지금 뭐예요? 다시 한번 올라온 그림인 거죠. 여기서 횡보하는 흐름을 만들어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관점에서는 다시 한번 요 종목을 지켜볼 필요는 있는 자리인 거예요. 15,500원에서 16,000원을 기준 잡고 이 자리를 뚫고 올라서는지, 그리고 밑으로는 13,000원에서 13,500원을 버텨내는지만 체크하시면 앞으로의 행방이 나쁘지 않은 그림이 나타난다. 위냐 아래냐. 이해되시죠? 현재는 여기 안에 갇혀있는 자리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요 자리 안에서 위로 올라갈 거냐 밑으로 올라갈 거냐는 14,000원 위에서 버티는 그림이 14,300원 정도 위에서 버티는 그림이냐 밑에서 버티는 그림이냐고, 위를 뚫을 거냐 밑에를 뚫고 내려앉을 거냐의 기준으로만 체크해 보셔라. 앞으로 좋은 흐름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보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카카오뱅크가 오늘 또 눌렸죠. 그죠? 실제적인 흐름 보면 결국에는 요때 우체국이 블록딜 하고 나서 또 기관 물량 보호 회수가 풀리는 게 나타난다 라는 우려감으로 주가를 눌렀어요. 즉 어떻게 보면 추세가 한번 올려다 놓고 눌렀다가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고 나서 다시 주가가 눌렸지만 기존의 이 음봉 나왔던 말 그대로 바닥 대비해서 올라왔던 자리에 50%를 조정을 받고 이제는 상승을 또 다시 하락했던 만큼 한 번 더 올려놓을 수 있는 자리였는데 뭐다? 이 다음날 그런 흐름을 만들 수 있었는데 여기서 블록딜로 뭐다? 주가의 흐름을 망쳐버린 모습이에요. 잘 나가던 종목을 시장에 관심을 받던 종목을 하루아침에 망하게 만들었다. 누가? 우체국이. 어제까지 좋았던 종목이 하루아침에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어제까지 그지 같던 종목이 하루아침에 난리나는 종목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시젠같이 막 8,000원 7,000원까지 내려갔다가 코로나를 만나고 나서 15만원 20만원까지 단숨에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죠? 어제와 다른 오늘의 모습인 거죠. 즉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매국노 차트를 만들어줄 뻔하다가 무슨 말이냐, 시장이 빠질 때 얘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눌릴 때 얘도 같이 눌렸다가 시장이 다시 올라갈 때 올라가는 척을 하다가 결국에는 시장이 올라가니까 얘는 눌러버리는 그림이에요. 우체국의 블록딜을 만들어내면서. 그죠? 그러면서 주가가 눌렸어요. 그죠? 그럼 1차적으로 이 종목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뭐 나머지 그림은 다 볼 필요가 없고 현재 이 흐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봉이 어디예요? 양봉이에요. 여기 양봉. 요 양봉의 기준, 거래가 빵 하고 강하게 터졌다라는 거고, 이 양봉 안에서 이 음봉을 갖춰 놓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죠? 즉 큰 그림은 이 양봉인 거고 이 안에 세부적인 그림은 이 음봉인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이 세부적인 음봉 안에서 확인을 하다가 결국엔 이 양봉을 뚫어낼 수 있는 자리까지 갖다 놓고 블록딜로 차트를 조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뭐 결국엔 이 자리까지 열려있다라는 거고 69,000원까지는 열어놓고 대응해야 되는 종목인 거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양봉의 요 자리를 버티는 그림을 좀 만들어내다가 코너 속의 코너라고 볼 수 있죠. 요 안을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내다가 왜? 요만큼의 거래량을 아직까지 발생을 못 시키고 있거든요. 그만큼 주가는 내려앉히지만 물량을 많이 팔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왜? 앞으로의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거니까. 누군가 팔면 누군가는 분명히 살 거라는 걸 이미 얘네는 알고 있는 종목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자리에서 버티니까 여기 양봉의 몸통 밑으로 뭘 만들어버려요? 개파락을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래가 안 터지니까 올라오면서 여기를 쳐먹고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한 번 더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밑에서 지켜줄 수 있는 자리가 여기와 71,000원대에서 버틸 거냐, 아니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7만원을 살포시 깨갖고 밑꼬리 달고 올라오는 그림을 만들어 줄 거냐,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둘 중에 하나의 자리가 남아있다 라고 봐도 무방할 수 있는 자리예요. 지금의 자리도 저점을 형성한 자리죠. 72,600원. 그럼 내일 시가가 72,600원 밑으로 개파락, 이게 71,500원이나 72,000원 밑으로 개파락이 시작하지 않는 이상 어찌됐든 주가를 한 번 더 올리겠다라는 거죠. 그럼 74,000원에서 여기 75,000원 위로 올라타지 못하면 뭐다? 윗꼬리만 만들어 놓고 결국은 한 번 더 눌렀다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결국엔 요 자리는 남아있다. 이 자리를 다 확인하고 갈 거냐, 아니면 그냥 반등할 거냐. 결국엔 반등해서 8만원까지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75,000원을 사수하는 자리가 나타나야 된다. 이 자리에서 지지가 나와야만이 주가는 다시 한번 반등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그림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 9월 10일 며칠 안 남았어요. 공부방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